비교적 어려운 구분 관련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모평이고요. 구분되는 종류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차이와 특성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비교 대조의 방식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쉽고 단순하게 지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지문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주요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과 개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주요 개념들의 먼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미리 공부하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우선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행정규제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행정규제의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주요 접속어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가할 수 있는데,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이, 이건 국회하고 이렇게 대비되겠죠. 제정한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을 행정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면서 행정규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규제는 기본적으로 모두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행정규제를 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 같은 행정기관이, 국회와 다른 점을 아시죠 여러분? 뭘 만들어요? 법령을 만들죠. 이걸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아니죠. 이걸 통해서도 행정규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 2 중에 2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까지. 이렇게 해서 행정규제는 최후로 실행되는 것이고, 행정규제를 하는 기본적 과정은 국회의 법률이고, 근데 행정기관도 행정입법을 통해, 이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을 통해 행정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중이 커진다. 그 다음 가보죠. 사례가 나와요. 그 비중이 커지는 사례. 드론과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처럼 첨단 기술 관련이 있거나,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첨단 기술 관련 또는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될 것, 또 개별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 일반화죠. 내가 지금 밑줄 건 3가지 사항들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 여러분,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과정은 좀 복잡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여야 간의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가 또 첨단 분야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일 수는 없고, 그런 걸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첨단 기술 관련성, 또 즉각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개별 상황을 반영해서 각자 규제를 달리해야 될 경우,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국회에서, 또는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과 시간이 걸리는 국회에서, 그리고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 사항을 일일이 고려해야 되는 복잡한 규제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하는 건 국회보다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일반화시키면 행정기관이 국회에 비해 처리하기가 더 적합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행정입법을 통해서 행정규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게 왜 구분입니까? 자, 두 번째 문단 시작 부분을 보시죠. 행정입법의 유형이라고 나오죠. 선생님이 유형이 구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형에는 3가지가 있다. 자, 지금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자, 행정입법에 대해 알았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전부 행정입법이에요.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든 법령이죠. 이게 이제 행정입법이에요. 이 유형 3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 3가지 유형의 공통점, 차이점을 내가 정리할 거야.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임명령 딱 읽고, 이 위임명령의 특징을 딱 정리한 후에 행정규칙, 그 다음 문단 행정규칙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보세요. 뭐가 나와요? 맨 아래쪽에 조례 나오죠? 요 각각이 어떤 특징들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읽겠다. 이런 적극적인 독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만 하면 잘 읽을 수 있어요. 자, 가보죠. 두 번째 문단. 먼저 위임명령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해 입법을 행정부에게 위임한다. 제일 중요한 게 국회가 위임할 수 있어요. 법 만드는 걸. 그러면 이 위임받아서 행정부가 만들면 행정입법이 되는 거죠. 이 행정입법을 이제 위임받아 만든 위임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위임명령은 그 제정하는 주체가 대통령이냐, 총리냐, 뭐 각 부서냐로 나누어지고요.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죠. 국민의, 아까 뭐 행정규제 자체가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절차가 있네요. 이렇게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겠다고 예고도 하고 만들어진 법을 공포도 해야 되는 거죠. 앞에 읽은 내용과 바로 이어집니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 즉 법을 제정할 입법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게 맡겼기 때문에, 위임했기 때문에, 위아래를 연결해 보세요.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국회가 위임하지 않은 항목에 있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그건 기본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위임 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에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면 안 되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회가 행정부에게 입법 행위를 위임할 때는 뭐를 정해준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범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다 포괄적으로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삼권분립, 즉 국회가 법을 제정한다는 국회의 기본적인 권리 원칙에 저촉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위임된 행정규제 사항의 대강을 법률의 내용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즉 범위를 정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행정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금도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는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첨단 기술 관련성은 국회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게 최대한 더 넓은 범위로 위임 사항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접속어 보세요.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정당성을 가질 수 없겠죠. 또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축소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줄이면 한편 뒷부분은 위임 명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그 법률에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이 바로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죠. 이 문제는 바로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바로 풀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앞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이어가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위임 명령 한번 정리하고 가죠.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다음엔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보기에도 좀 복잡하게 보일 겁니다. 자, 위임 명령이 뭔지 먼저 아셔야 돼요. 행정부에게 국회가 위임한 겁니다. 이게 위임 명령이에요. 그리고 위임 명령은 입법 예고나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임 명령은 국회가 행정부에게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된 거니까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법률로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만 법률의 범위는 너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첨단 과학 관련성일 때는 넓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법률에 사용된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번호를 붙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이런 방식으로 위임 법률의 특성들을 다 정리했어요. 자, 일단 행정부가 한다. 위임받아서 한다. 내가 번호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이걸 A라고 하자. 넓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B.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 범위 벗어나거나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A, B, C, D. 자, 이제 행정규칙과 바로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아래를 같이 가면서 보세요. 행정규칙은 원래는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에 관한 행정입법으로 고시,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민에게 적용이 안 돼요. 행정부 직제나 사무처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행정규칙은 첫 번째 문단에 나온 행정규제도 아니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필요가 없죠. 행정부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부터죠. 그러나 행정규제 사항에 관해서도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행정부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되고요.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라고 하는 건 공포나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행정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예외가 뒤에 나와요. 첨단 기술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자, 이제 이거부터 비교합니다. 이것도 필요하네요. 위임 근거 법률이 필요합니다. 근데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유형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요. 그죠? 이럴 때는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나 공포는 하지 않아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처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위임 명령과 같이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죠. 행정부가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법률 위임이 필요 없는 행정부 내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행정규칙이 행정규제에 사용될 경우에는 위임 근거 법률이 있어야 돼요. 이건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제정 주체만 정하고 유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죠. 이럴 때는 고시나 예규로 될 수 있어요. 자, 위임 명령과 비교해 보세요. 위임 명령은 기본적으로 행정입법을 할 때 대략적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좀 넓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입법 예고나 공포할 필요가 없어요. 고시나 예규로 가는 거니까. 이런 것은 차이점이죠. 자, 이제 조례로 가보겠습니다. 조례는 바로 보이네요. 지방의회가 합니다.
행정부가 아닌 거예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제정되고 지역에 발생하는 사안에 적용되니까 전 국민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지역민에게만 적용이 되겠네요. 이제 재정 주체는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 다르다. 확실히 정리되어 있죠? 법률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똑같아요. 그럼 세 가지의 공통점이네요.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위에 나온 행정규칙이나 위임명령과의 차이점이네요. 하지만 그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행정, 입법, 위임명령과의 공통점이네요. 그 다음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도 거쳐야 돼요. 이것은 행정규칙과의 차이점이네요. 여러분이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행정규칙은 위임 근거 법률이 있지만 입법 예고나 공포는 하지 않는다. 반면에 조례와 앞에 나온 위임명령은 입법 예고와 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행정규칙과 위임명령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하니까 지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셋 다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건 조례다. 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읽었을 때 너무너무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27번은 이미 뭐 읽으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건 별로 없는데요. 28번 문제도 뭐 읽으면서 풀면 되고요. 29번 한번 볼까요? 이건 행정규칙만 보고 풀면 되네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할 만한 문제 30번 문제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30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 드릴게요. 자, 이거 적용하기예요. 구분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갑은 보기를 보죠.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차용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해요.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규제의 내용을, 자, 행정규제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확인하기 위해서 회신을 얻었습니다. 자, 가부터 볼까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예요. 국회 법률. 제3조, 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나왔어요. 시행령. 대통령령이에요? 위임명령. 보이시죠? 위임명령이라고 쓰세요. 위임명령이니까 이건 행정입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국회 법률을 바탕으로, 가를 바탕으로 나아가 제정된 거겠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위법률이라고 하니까 역시 이렇게 연결되죠. 같은 법률이에요. 물론 이건 3조고 여기서는 16조지만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하니까 이것은 조례에 해당합니다. 조례. 그래서 여기 위임명령과 조례는 모두 행정입법이죠. 여기서는 행정입법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3조와 여기서 나온 16조는 모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3조는 이 시행령과 이 16조는 여기 조례와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죠. 위임된 법률이 되겠죠.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1번만 잘 풀면 돼요. 3조는 법률이에요, 여러분. 그죠? 법률, 국회 법률. 나의 5조는 이 국회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위임명령이죠.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했는데 법률은 위임명령의 범위를 정해주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요. 범위를 정해주고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고 구체적 내용은 제5조에 들어있죠. 즉 위임명령에 들어있는 거죠. 자, 나를 볼까요? 나의 제5조는 가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의 제16조가 아니고 가의 3조죠. 서로 연결된 걸 보세요. 그죠? 가, 3조. 여기에 따른 대통령령인 나니까요. 3조가 되겠죠. 물론 범위가 정해져서 위임을 받았겠군은 맞아요. 여기서 3조라고 쓰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다도 모두 위임명령 조례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행정규칙이 아니죠. 둘 다 입법 예고와 공포를 거쳐야 되죠. 공통점이었잖아요. 자, 이거 재밌습니다. 이 광고물이라는 건 어구예요. 어구. 그러니까 어구. 자, 법률의 어구는 위임명령이든 조례든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나라고 하는 법률에 나오는 위임명령에 나오는 광고물,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조례에 나오는 광고물, 할 것 없이 이건 전부 다 국회에서 말한 법률의 광고물과 그 어구의 의미가 일치해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것도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바뀌어야죠.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은 국민 전체에게, 그러니까 나는 국민 전체고요. 여기서는 지역이니까 지역민이죠. 그러니까 나는 모두 준수해야 되는 거고 다는 일부만 준수하는 거니까 나와 다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되겠네요. 이렇게 잘 읽으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읽는데 집에서 연습할 때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써보세요.
위임 명령, 그 다음에 행정규칙, 그 다음에 조례 쓰고 하나씩 특징을 적어놓고 위아래를 비교해보는 그런 연습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고 명료하게 글을 읽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